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 바로 글로벌 주식시장의 굵직한 흐름과 특징적인 종목들,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쫙 한번 짚어볼 텐데요. 거시경제라는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미시적인 흐름까지, 자, 자본이 도대체 어떤 논리적인 경로를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저와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요 지수 마감 상황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5월 25일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었죠? 그래서 직전 거래일인 22일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다우존스는 0.58%, S&P 500 지수는 0.37%, 나스닥 종합지수는 0.19% 상승했고요. 특히 중소형주 중심인 러셀 2000 지수가 0.91%로 꽤 뚜렷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상향한 배경,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 진전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안정됐고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완화된 거죠. 두 번째는 국채금리의 안정화입니다. 불안 요인이 해소되니까 오르던 금리가 진정세를 찾았고 이게 미래 가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성장주나 소형주들의 상승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소매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탄탄한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게 시장 전반에 아직 끄떡 없구나 하는 긍정적인 신뢰를 심어준 겁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거시경제를 관통하는 5대 핵심 뉴스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소식들이 주식 투자자인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던져주는지 하나씩 연결해보죠. 첫 번째, 대만 가권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대만 증시가 좋다는 걸 넘어서 글로벌 자본이 AI 반도체 공급망이라는 첨단 하드웨어 생태계로 아주 꾸준히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방금 살짝 언급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타격 임박 소식이에요. 만약 호르무즈 해역 통행이 전면 봉헌된다면 어떨까요? 운송비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을 싹 낮춰주는 핵심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화웨이 이야기입니다. 서방의 제재를 설계 차원에서 극복하려고 로직볼딩 1.4나노 독자 설계 기술을 발표했어요. 반도체 주도권 경쟁 속에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적 우회로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입니다. 한미 금리 차이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환율을 방어하고 시중은행들의 예대마진 지지선을 만들어주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죠. 마지막 다섯 번째, 현대차 그룹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스마트 팩토리에 조기 투입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제조업 자동화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기계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는 지능형 단위로 실질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 5가지 핵심 뉴스들, 도대체 주식시장에 어떤 산업 섹터에 영향을 주는 걸까요? 자본의 논리적인 이동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대만의 AI 밸류 체인으로 돈이 몰리는 흐름은요, 당연히 국내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섹터에 직접적인 수혜를 줍니다.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들이 파트너십을 강화할수록 우리나라의 패키징이나 메모리 부품 업체들 쪽으로 그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 도입 가속화, 이건 정밀 제어 감속기 같은 걸 다루는 정밀 제어 로보틱스 산업에 장기적인 수주 모멘텀을 불어넣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 섹터는 어떨까요? 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든든하게 지켜지니까 안정적으로 예대 마진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정밀 화학 및 정유 섹터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원자재 가격이 안정돼서 제조원가 부담이 줄어들 테니 스프레드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중동 리스크 완화가 해운 물류 섹터에는 좀 다르게 작용합니다. 그동안 우회 항로를 쓰면서 누리던 운임 프리미엄이 싹 빠지고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 이제 관점을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으로 확 좁혀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끈 종목들을 쫙 분석해보면 흥미롭게도 딱 5가지의 구조적인 상승 패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패턴들은 우리 한국 시장의 특정 종목들과 아주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져요. 첫 번째 패턴, 양자 컴퓨팅 국가 인프라 지정입니다.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이 테마는 국내에서 양자 난수 생성기를 기반으로 초고속 VPN 국산화에 나서고 있는 엑스게이트와 비즈니스 근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두 번째는 초고전압 및 분산 전력 시스템 수요 급증 패턴입니다. 북미 데이터 센터 증설 흐름 속에서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팍팍 늘리고 있는 LS 일렉트릭이 이 흐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죠. 세 번째는 위성 직접 연결 및 우주항공 분야의 민간 주도 인프라 선점입니다. 한국형 위성 탑재 기판을 만들고 상업 위성 조달 시스템 역량을 보유한 한국항공우주가 비슷한 궤적을 그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번째 패턴은 대형 M&A에 따른 자금 유출 리스크를 털어내고 본업 턴어라운드에 집중하는 기업들입니다. 비효율적인 유통망을 싹 정리하고 고부가 브랜드 위주로 영업이익 반등을 노리는 아모레퍼시픽의 현 상황과 논리 구조가 완벽히 일치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미션 크리티컬 제어, 즉 전장 보안 소프트웨어의 마진 개선 본격화 흐름입니다. 완성차용 전장 탑재 제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현대 오토에버와 비즈니스 가치사슬을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당일 일간 상승률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 각 기업이 뭘 하는 회사고 왜 올랐는지, 그리고 한국 시장에 어떤 기업과 연결되는지 그 근거를 유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1위는 무려 42.62%나 급등한 하일리온 홀딩스입니다. 미국 국방부 무인 함선에 이 회사의 카르노코어 엔진이 채택됐다는 소식이 불을 뿜었죠. 다중 연료를 쓰는 복합 발전 장치 모델인데요. 이건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의 다중 혼소 발전 복합 시스템 국산화 구조와 딱 연결되어 볼 수 있습니다. 2위는 19.98% 오른 네비타스 세미컨덕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용 고압 전력 인프라가 급증하면서 그 수혜를 톡톡히 받습니다. 갈륨 비소랑 탄화교소 반도체를 다루는 이들의 비즈니스는 질화 관륨 칩셋 설계에 강점이 있는 국내 RFHIC와 맥락을 같이 하죠. 이어서 3위, 리게티 컴퓨팅은 19.87%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양자 하드웨어 보조금 수혜 기대감이 컸는데요. 초전도 양자 유니 플랫폼이라는 이 사업 모델은 단일 광자 검출 소재 칩을 설계하는 오리로와 하드웨어 측면에서 밸류를 공유합니다. 4위, 하모닉 잉크는 19.69% 올랐습니다. 노후 다가구를 대상으로 고성능 가상 노드 연동을 확대한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이런 모델은 광통신 분산 기기 공급 능력을 갖춘 한국의 솔리드를 떠올리게 하는 구조입니다. 5위, 블랙베리는 18.95% 상승이네요. 정부 최고위 보안 인증을 획득하고 차량 물리 AI 확장 소식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들의 주력인 QNX 전장 탑재 소프트웨어 사업은 전장 운영체제 국산화에 주력하는 현대 오토에버에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겠죠. 6위, 라이트패스 테크놀로지스는 18.70% 올랐습니다. 육군 미사일 정밀 타격 모듈 규격을 획득하는 모멘텀이 있었어요. 적외선 렌즈를 제조하는 이 방향성, 전술 열영상 카메라 기술을 보유한 한화 시스템과 아주 유사한 선상에 있습니다. 7위, 쉐런 AI 홀딩스는 17.95% 올랐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서 GPU 기반 대형 인프라 증설에 나선 점이 시장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를 대행하는 모델인데 아시아권에서 고성능 연산센터를 빵빵하게 가동 중인 네이버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8위, 에바테크놀로지스는 다임러 트럭을 대상으로 장치 공급을 늘리면서 17.82% 상승했습니다. FMCW4D 라이다를 만드는 이들의 사업은 스마트 3D 라이다 부품 국산화에 나선 SOS랩과 비즈니스계가 정확히 일치하네요. 9위는 16.77% 상승한 델 테크놀로지스입니다. 가속기 데이터 센터 증설 트렌드에서 하이엔드 전용 서버 공급 지배력을 입증한 게 원동력이었죠. 고가속 서버 확충 시 메모리 모듈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건 삼성전자의 수혜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0위, AXT는 16.37% 올랐습니다. 광 네트워킹 핵심 물질인 인화인디움 웨이퍼 수주 돌파구가 열린 게 유효했어요. 화합물 반도체 기판을 가공하는 이 구조, 방막 밸류체인에 분포되어 초정밀 진공 펌프를 제조하는 LOT 백큐움과 대칭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흐름 끊기지 않게 다로 11위부터 20위까지의 특징주들도 어떤 논리 구조로 올랐는지 짚어볼까요? 11위, D-웨이브 퀀텀은 14.22% 상승했습니다. 연방정부 양자 조달 기업으로 공식 지정됐다는 소식이 주요했습니다.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인데 하이브리드 전용 암호칩을 개발하는 한국의 KCS와 사업 방향이 잘 맞습니다.
12위 에스티로더 11.92% 올랐네요. 대규모 합병처를 결정을 하면서 자금 유출 걱정을 덜어낸 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립적인 구조 혁신을 추진하는 이런 브랜드 사업 모델은 해외 유통망을 싹 정비하고 자생력을 회복 중인 아모레퍼시픽의 현 상황과 일치하는 부분이 정말 많죠. 13위 인투이티브 머신스도 11.74% 상승했습니다. 나사의 달 탐지 프로젝트를 큼지막하게 대거 수주하면서 기술적 신뢰를 입증했어요. 궤도 통신 모듈 조달 사업은 다목적 인공위성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항공우주와 수주구조 측면에서 궤를 같이 합니다. 14위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우주 궤도 통신망 활성화에 힘입어 10.01% 올랐습니다. 위성 장비 제조 모델을 가진 이 기업, 저궤도 무선 트래픽 수신 핵심 모듈을 국산화하는 AP 위성과 아주 조화롭게 연결됩니다. 15위 포드모터스는 9.22% 올랐네요. 상용차나 가성비 차량 쪽 지출 증가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 상용차 제조 모델은 고마진 RV 레저 차량군 유연 생산 라인을 최적화해 나가는 기아의 경영 구조와 대칭적으로 묶어서 비교해 볼 만합니다. 16위 중커뮤니케이션즈는 9.19% 상승했습니다. AI가 결합된 유료 사용자가 늘면서 마진 회복세게 돋보였죠. 원격 협업 클라우드 이 비즈니스는 보조 AI 요약 챗봇을 내재화하면서 고부가 가치로 재편 중인 한글과 컴퓨터와 뚜렷한 방향성의 일치를 보여줍니다. 17위 노키아는 9.10% 올랐습니다.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전송망 장비 수요가 늘어난 덕분인데요. 기지국 솔루션 제조 모델을 영위하는 기업답게 글로벌 기지국 전용 함체 하드웨어 제조 역량을 공유하는 서진 시스템과 연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18위 로스스토어는 8.11% 상승했습니다. 가계의 실용적 지출 선호, 즉 싼 걸 찾는 현상 덕에 트래픽이 늘고 마진이 반등했죠. 재고 대량 매입을 통한 대규모 할인 소매 모델, 이건 초저가 패키징 유통 구조를 제공하는 BGF 리테일과 논리적으로 매칭이 됩니다. 19위 아이온큐는 미세이온 제어로 물리적 정확도를 입증하면서 8.07% 올랐습니다. 이런 가속 연산 플랫폼 모델은 양자정보 가공의 핵심 칩셋 모듈을 보조 공급하는 우리로와 기술적인 연계성이 아주 깊습니다. 마지막 20위 워크데이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HR 구독 매출이 안정적인 누적세를 보이며 5.16% 올랐는데요. 전사적 클라우드 사스 제공 모델은 고부가 오피스 세무 플랫폼 통합 클라우드를 꽉 잡고 있는 더존 비주원의 사업 모델과 매우 유사한 궤적을 보인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국 증시 특징주와 한국 시장 연계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법적 고지 말씀을 드려야겠죠.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이 설명 내용과 보고서는요, 어디까지나 단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일 뿐이며 절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투자는 항상 여러분 자신의 치밀한 분석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짚어본 이 명확한 글로벌 자본이동의 흐름과 실체가 있는 메가 트렌드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논리와 구조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다듬어 가시겠습니까?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파도부터 개별 종목이라는 미시적인 조약돌까지 논리적으로 연결해보는 이런 훈련들, 진짜 투자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거든요. 오늘 나누어드린 이 깊이 있는 시각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고민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팩트와 논리에 기반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